스티븐 코비 박사는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명쾌한 지침을 제공하며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이자 가족 문제 전문가요, 단체의 고문이요, 그리고 저술가입니다. 그의 조언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었고 그의 저서들은 38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2천만 권 이상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가 남긴 많은 명언 중에 90대 10의 원리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신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됩니다. 나머지 인생의 90%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90대 10의 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10%를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연착하여 모든 일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도, 어떤 운전자가 느닷없이 내 차 앞에 끼어드는 것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10%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남은 90%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반응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빨간 신호등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커피잔을 엎어서 당신의 양복에 커피를 쏟아버립니다.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일어날 일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딸을 혼냅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리죠. 딸을 혼낸 뒤 당신은 아내에게 컵을 테이블 끝에 두었다고 비난합니다.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니 딸은 우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도 못해서 통학버스를 놓칩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서둘러 딸을 학교에 태워다 줍니다. 당신은 늦었기 때문에 시속 30마일 구간을 40마일로 달립니다. 경찰관에게 딱지를 떼입니다. 15분이나 시간을 지체하고 60불 속도 위반 벌금을 물기까지 하며 학교에 도착합니다. 딸은 당신에게 인사도 안 하고 학교로 뛰어들어갑니다. 회사에 20분이나 지각해서 도착하고 나서야 집에 서류 가방을 놓고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엉망진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당신과 아내, 그리고 딸 사이가 불편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보여준 반응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나쁜 하루를 보냈을까요? 커피 때문입니까? 당신 딸 때문입니까? 경찰관 때문입니까? 아님 당신 때문입니까? 답은 바로 네 번째.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딸이 쏟은 커피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인 5초간의 반응이 당신의 나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보였어야 하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가 당신 양복에 쏟아집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은 다정하게 괜찮아,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려옵니다. 창밖을 보니 딸은 통학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더니 손을 흔듭니다. 같이 손을 흔들어 줍니다. 당신은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반가운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둘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둘의 끝은 너무도 다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10%인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화를 낼 시간에 서비스 차를 불러야 합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당신의 스케줄이 엉키게 되었다고 해서 왜 비행기 승무원에게 신경질을 부립니까?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신경질 부릴 시간에 신문이나 책을 읽으십시오.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빵빵 눌러대며 화를 냅니까? 아님 운전대에다 화풀이를 합니까? 왜 그 차 때문에 열을 받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와 시험과 문제와 골칫거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트레스와 화병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 직후 화병 환자가 급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화병 환자가 약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보고했습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이혼 별거가 급증하고 많은 주부들과 남편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화병, 관절질환, 두통, 소화불량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일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매년 앉아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만들고 고댁의 친척들 뒤치다꺼리 하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듣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명절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을 듣는 며느리들.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던 시어머니가 이젠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신세계에 적응 못하는 시어머니들. 서로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은 우울해합니다. 명절에 말 한마디로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월 6일자 조선일보에서는 가족이니까 서로 매우 잘 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실제 떨어져 살면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 말을 가려서 조심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듯 가족들끼리도 예의와 거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생길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가 생길 때마다 상대방의 모든 실수와 허물도 내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또 지혜롭게 하고 분노는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90%의 내 반응을 잘 조절하여 성숙한 사람의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